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오늘은 2017년 5월 3일 석가탄신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비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표현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요, 전 정말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더 무게감 있는 의혹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세월호는 우리 모두에게 아픔을 주었었죠. 어제도 TV 토론을 보셨을 겁니다. 문재인 후보는 노란 리본을 항상 달고 나옵니다. 슬픔을 추모하는지 세월호를 기억하려고 하는지는 의도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노란 리본을 상징처럼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묘한 거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세월호 본체 인양은 3월 22일이었는데요. 민주당 경선은 3월 22일이었다고 합니다. 뭘까요? 전 그냥 뭘까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2017년 5월 3일 SBS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보도 공식 사과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보시면요, 내용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적반하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디스전 시작하겠습니다. SBS가 특종을 터뜨렸죠. 어제 분명히 단독 보도라고 나왔습니다. 세월호 인양이 2년이나 걸린 게 문재인 후보가 해양수산부 부처의 자리 인사이동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 보도였는데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보도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인양 고의 지연 같은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가 뒤늦게 세월호를 인양한 게 차기 권력의 눈치를 본 거란 취지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이 나와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조을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0여 명의 구성으로 다음 달부터 본격 활동에 나서는 선체조사위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늦춰왔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2015년 4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한 대략 2년 정도 걸렸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늦게 인양한 거 아니냐, 그런 국민적인 의혹이 있었고요. 이런 의혹을 증폭시킬 만한 발언을 해수부 공무원이 SBS 취재진에게 했습니다. 문제가 갖다 바친 거거든요. 부처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는 거래를 후보 측에 시도했음을 암시하는 발언도 합니다. 정권 창출되기 전에 문제를 갖다 바치면서 문재인 약속을 했던 해수부 제2차가 문재인이 약속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나 고시적으로나 제2차가 만들어지고 수산도, 그다음에 해경도 지원하고 이런 거가 있어요. 이에 대해 해수부 대변인실은 세월호 인양은 기술적 문제로 늦춰졌으며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체조사위는 그러나 문제의 발언은 인양이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셨죠? 방금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해수부 공무원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 세월호 인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까? 인사 없이 들어가겠습니다. 단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추가적으로 한 발언이 그거죠. 정권이 창출되기 전에 문재인 후보한테 갖다 바치면서 문재인 후보가 약속했던 해수부 2차관, 문재인 후보가 잠깐 약속했거든요. 이런 발언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월호 인양 문제가 우리 해수부의 2차관을 새로 신설하는 이런 류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거 자체도 문제지만 왜 그 팽목항을 3월 10일 날 방문했을 때 거기다가 고맙다고 했을까? 그 얘기랑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참 놀랍고 소름 끼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세월호와 관련해서 왜 이때까지 인양이 되고 있지 않았느냐? 왜 그리고 해필이면 이 시기에 인양이 됐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그 조금 전에 땡크께서 얘기했던 문재인 후보가 후보의 경선일날 맞춰서 인양이 된 거라든지 이 모든 것을 짜맞춰 보면 오늘 보도와 연결해 보면 이런 것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정황들이 연결되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증거가 나왔죠. 구체적으로 진술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세월호가 발생했을 당시에 해경도 없애고 해수부 이차관도 없앴다가 이거 다시 그걸 갖다 그대로 다시 살리겠다라는 구체적인 발언까지 나오면서 즉 대가관계까지 연결되죠. 이 대가까지 연결되면서 새로이 약속을 하면서 세월호를 늦게 인양했던 것 이런 것들은 쭉 하나의 일목요연한 것으로 연결된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세월호가 대선 전에 빨리 인양되기보다 의혹 제기입니다. 5월 9일까지는 계속 있기를 바라는 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까? 인양이야 뭐 이미 된 거고 이제 선체 내부 수색 중인데 아마도 5월 9일이 되기 전에 그 안에서 미수습된 분이 9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사체라도 하나 이제 발견이 됐다. 이런 기사들이 만약에 뜨게 된다고 하면 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결정적으로 유리한 것이라고 정치적 판단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SBS 보도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사이에 분명히 그런 특종 내지 단독 기사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감히 진행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문재인 후보에게 간 표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이용을 했습니까? 수개월에 걸쳐서 아니 수년에 걸쳐서 이 세월호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권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자기 표를 가져갔던 것. 이제 드디어 이 위험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왜 세월호 인양이 늦으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세월호가 바로 박근혜 정권 때 발생을 했고 박근혜 정권의 과실, 즉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해온 쪽이 바로 문재인 후보 쪽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이번에 탄핵 결과에 따르면 7시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해오면서 거기에 대한 자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소재거리로 활용해 오다가 이제 드디어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나서 그 이후에 새로이 인양을 하면서 인양 과정을 대선 시기까지 계속 연결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표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건 일목요연하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장님, 지금 세월호 7시간이 부각되면서 결국 박근혜 정부가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한 부분에 만약에 정말 요만큼이라도 문재인 후보가 연루가 되어 있다라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 말씀하시기 전에 요거 7시간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해서 그렇게 막 7시간을 갖고 난리를 피웠는데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날 문재인 후보가 맛집 투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토록 본인이 얘기하는 중차대한 일이 있었는데 본인은 이렇게 맛집 투어 해도 괜찮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머리 조금 한다고 시간 끌었다고 그걸 갖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 아무튼 참 이율배반적인 것 같고요. 지금 잠깐만요. 제가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사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인양, 본인양은 밤늦게 시작될 수도 세밀한 작업으로 시간이 지연된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따가 제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 이 내용이 그 당시에 지향됐다는 그 내용의 기사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기사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런데 묘하게 정말 아주 묘하죠. 민주당 경선 투표 시작. 승부는 호남 대전에 달렸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은 바로 똑같은 3월 22일입니다. 같은 날짜를 연관시킨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정말 묘하게 그 같은 날짜인데 계속해서 이 날짜에 대한 지적을 하는 이유가 그렇다면 세월호가 정말 완전히 오롯이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 7시간이었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7시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왠지 알 수 없었어요. 근데 계속 7시간에 해명하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단장님 아까 제가 말씀 끊어 죄송했는데 지금 계속 저한테 속보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 뉴스에서 꼭 밝혀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지금 3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 인양 시기 등과 관련되어서 그렇죠. 과연 문재인 캠프 측과 이 그 해수부 간의 모종의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지 여부고, 두 번째는 기사를 냈던 SBS가 이 기사를 삭제하면서 해명성 기사를 냈지 않습니까? 왜 기사를 삭제하고 해명성 기사를 내게 됐는지, 이 2가지가 지금 제일 문제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그 내부자가 이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뭐 충분하게 이제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에서는 2차 간 신설을 약속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는 지난 1월 달에 부산을 방문해 갖고 강력한 해수부 부활을 천명을 했었고 2012년 대선 후보 당시에도 조선 해운 해양산업 전반을 관장하는 강력하고 힘있는 해수부로 부활시키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자기 입으로 직접적으로 2차 간 얘기를 하지는 않은 거로 보이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부산 선거대책위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오거돈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난 17일 날 부산에서 열린 해양수산정책 토론회에 참석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해수부 기능을 획기적으로 보강해야 된다. 그러면서 해경을 해수부로 가져오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 또 해수부 수산 관련 차관도 신설해야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조성 관련 부서의 해수부 이관도 검토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다와 관계된 모든 권한들을 전부 다 해수부로 넘겨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오거돈 해양수산부 전 장관이 부산대책선거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어떤 정책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문재인 후보와 또 문재인 캠프와 단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다. 본인 선대에서 직접 얘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차 간 신설을 약속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참 문 캠프에 계신 분들은 생각하는 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왜 이 해명성 보도라는 것도 참 재밌어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냐면 자 본인들은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부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했을 수 있다. 이 의혹을 제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취지는 정치권의 상황에 따라서 세월호 인양 입장이 바뀌어온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게 이 보도가 해석이 되어지니까 본인들이 충분한 의도를 제대로 담지 못해서 논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번 잘 보자고요. 언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라는 거는 그건 시청자의 몫이에요. 그죠? 근데 본인들이 예를 들자면 어떤 해수부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청자들이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면 그럼 시청자들이 해석을 잘못한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해석은 해석대로 시청자들한테 맡겨놔야 되는데 뭔가 이것이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한테 상당히 불리한 어떤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지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우리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내렸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벌써 정치권 눈치 보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건의 진실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사건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후보 측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문재인 후보 측은 두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요. 가짜 뉴스의 경우에는 항상 형사고발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잘못했다고 이렇게 대응했어요. 근데 문재인 후보 침해설 같은 경우에요. 바로 그것을 퍼뜨린 블로그를 갖다 형사고소했지요. 그런데 사실일 경우에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습니다. 두 번의 경우가 있었는데요. 두 번의 사실의 경우에 첫 번째 문재인 후보 측 운동원이 카톡방에 있는 임원들을 상대로 그 안에 있는 회원들을 상대로 서명 날인받은 것. 이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이때는 사실로 증거가 명백하니까 바로 그는 해당 사람을 형사처벌해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꼬리를 자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국민의당 선거유세장에 바로 문재인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뛰어들어서 난동을 부린 사실이죠. 막 우통도 벗고 이렇게 난동을 했습니다. 그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은 상관없다. 그 사람을 형사처벌해라. 라고 했는데 이번에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면 그 사람 직접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해수부는 그 주장을 하는 공무원을 공개하라. 언론사와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 라고 하면서 바로 꼬리 자르기 나선다는 거죠. 그럼 항상 해오던 전법 그대로네요. 그대로입니다. 변호사님이니까 확실히 예리하게 지금 지적을 하시는데 그런데 아까도 제가 오프닝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때까지는 문재인 캠프에서는 내부자 고발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공개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질 위험이 클 때는 그 사람만의 책임으로 돌리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라는 식으로 자르기 위해서 항상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죠. 네, 조금 전에 아까 단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기사를 다시 체크를 한번 했었습니다. 보시면요. 바로 오늘 뉴스네요. 오늘 뉴스인데 지금 이 내용을 한 번만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기사가 아주 재밌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 인양에 압력을 넣었다는 보도가 논란의 중심이 서니까 제가 기사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해수부 공무원의 단독 음성 녹취록이 공개가 되니까요. 물론 익명이었습니다. 이 익명의 내용은 솔직히 세월호 인양은 문재인에게 갖다 바치는 것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에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의 제가 이분이 이렇게 이뻐 보이는 건 인용하겠습니다. 김유정 대변인은 지난 17일 문재인 후보의 정치 자금 사용 내역을 보면 세월호 참사 당일 여의도 한정식 집과 일식집을 방문해 식사를 했다. 사고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도 여의도 한정식 집을 방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서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즉시 행동으로 나섰던 안철수 후보와 대립되게 맛집 투어를 한 문재인 후보라고 국민이 잘 판단해 주시려고 믿는다고 썼는데요. 제가요 왜 이 부분을 인용하냐면요. 자, 문재인 후보는 일식집을 방문하고 그게 카드 기록이 있다라고 합니다. 본인은 굉장히 떳떳하게 정말로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밝히라고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왜 밝히라고 한 프레임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 정말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해졌어요. 아니 근데 지금 자꾸 그 7시간 얘기로 돌아가면은 지금 중요한 본질 얘기가 자꾸 흐려지는데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이것이 해수부와의 모종의 썸씽이 있었는가가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왜 그 기사를 내렸느냐인데 기사를 내렸을 가능성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은 해수부를 비판하려고 그랬는데 본인들의 의사와 다르게 문재인에 대한 비판이 되니까 황급히 내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언론사의 문재인에 대한 눈치 보기 문제고 시청자들이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또 다른 문제는 뭐냐. 문재인 후보 측이 이 기사가 나니까 언론사에 강하게 압력을 행사한 거죠. 그래서 해당 기사와의 삭제와 해명 방송을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언론사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거로 봐서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으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앞에는 스스로가 알아서 긴 것도 문제고 실제로 요구해서 만약에 이렇게 해명 방송과 기사 삭제했다면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거기다가 지금 플러스 알파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 민주당이 지금 뭐냐면 해당 공무원 실명 밝히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해당 언론사와 또 공무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러면서 강공에 나서고 있어요. 그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형사고발할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관행에 비춰봐서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느냐. 결국은 언론사와 양심 선언을 한 공무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인 거죠. 네 자꾸 이 말 하면은 내가 진짜 고발해서 니네 구속시켜 버릴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정권을 잡을지도 모르는데 너 나한테 밑보여갖고 네 미래가 제대로 보장될 줄 알아? 사실 이런 협박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이 사건의 시작은 SBS가 단독 보도를 하면서 모종의 썸씽이 있었던 게 상당히 문제인데 이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언론에 대한 외압, 언론에 대한 길들이기 이 문제든 바로 지금 이것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여부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고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은 나중에 정권을 잡으면은 뭐 보수 세력들을 괴멸시켜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의 외압을 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자체의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언론에 대한 이 외압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이 의혹 부분들은 반드시 해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재인 후보 측의 대처와 관련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너무 선거가 임박한 시기 다가왔다는 겁니다. 지금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역량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단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방법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일단 이 시기는 무조건 넘기고 나서 투표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대처하겠다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일단은 덮은 거죠. 일단은 덮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요. 덮인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가서요. SBS 세월호라고 치면요. 벌써 이미 돌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세월호 이렇게 검색어를 해도 뜨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카톡방에서 지금 계속 수없이 돌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묻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문재인 후보 측은 계속 이게 가짜 뉴스라고 부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첫 번째는 진실이 무엇인가의 싸움이고,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그 보호되어져야 될 언론의 자유, 언론 기관의 자유와 관계된 아주 가치에 관계된 문제잖아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것이 계속 국민들이 관심과 의혹 대상이 되면 요번 뭐 대선 망한 거나 다름없지 않겠어요? 어떻게든지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아주 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건 막지 않을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응을 하는 건데, 오늘 우리 그 자유한국당의 그 사무총장이자 총괄선대본부장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시면서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특검도 해야 된다라고 아마 요청을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예요. 문제는 오로지 본인의 머릿속에 관심은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거에 관심이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되고 언론이 보장된, 그리고 그래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게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그런 세상이 되는가 안 되는 거의 문제니까 문재인의 관심과 국민의 관심은 전혀 다르다. 네. 그런데 아마 이제 문재인 캠프 측에서는 이걸 가짜 뉴스라고 우길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의 생리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스가 만들어질 때는요, 기자가 그냥 마음에 든다고 해서 찍어서 바로 올리는 것이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중파 그리고 종편도 마찬가지고요. 뉴스가 생성될 때에는 기자가 일단 취재를 나갑니다. 취재도요, 연락을 한다고 나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뢰성과 신빙성이 담보되었을 때 기자는 그 자리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템을 취재를 하든 아니면 받고 난 뒤에 CP라고 하는 중간자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중간자가 또 오케이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 전문 용어로 뭐 큐시트라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요. 부장이 일단 데스킹이라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큐시트, 부장 오케이 이 단계죠. 그 다음에 녹취를 뜨게 되는 겁니다. 녹취 즉 녹음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방송 나가기 전까지 큐시트까지 다시 올려서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합니다. 왜냐고요? 뉴스 SBS에서 한번 잘못 나갈 경우에는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누구도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확인된 사실일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건 가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단장님, 우리는 어떻게 대응이 됩니까, 지금? 근데 아까도 제가 그 SBS 해명 보도를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해명 보도 내용을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돼 있냐? 일부 내용에 오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보통 사과 방송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도를 했는데 그게 사실과 다를 때 사과 방송을 하는 거지, 사실을 보도했는데 그것이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한테 불리한 상황이 됐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내 본의와 다르다 이렇게 사과한 경우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런 유력 언론사에서 이런 그 해명 보도를 할 때 내용에 오해가 있다 이렇게 보도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우리가 잘못 알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뭔가 잘못 팩트를 잘못 전달해서 죄송하다 이런 경우는 있지만, 우리가 말한 내용이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내용에 오해가 있었다 이런 건 없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해당 기사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부처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이다. 원래 취지는 정치권 상황에 따라 세월호 인양 입장이 바뀌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한 것이다. 그 다음, 보도 내용에 충분한 의도를 담지 못해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사실에 대해서 뭔가 잘못했다, 내가 뭔가 잘못 보도했다 이런 얘기 전혀 없잖아요. 사실이 아님을 사죄드립니다. 한 줄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이 말은 다 맞는 거야. 해수부 공무원이 이런 발언들을 한 거는 다 맞는데,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내용에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문재인 후보 측 캠프에서는 SBS가 사과 방송했으니까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몰아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도 남죠. 그리고 아들 고용 정보 문제라든지 그렇죠. 640만 불도 그런 네. 식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예,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문준용 씨 사건에도 그랬던 것처럼 일단 우기고 그 이후에 이제 선거 기간만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 어찌든지 간에 일단 대통령만 당선되고 나면 그 다음 처리할 문제다라고 하면서 일단 이 선거 기간을 그대로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어떤 국정조사라든지 오늘 사무총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법적인 대응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외에 이 지금 얘기하다시피 그 SBS 그 해명 보도를 보면 상세한 취재 내용 등은 후속 보도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는데 상세한 취재 내용에 대한 후속 보도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그 국민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적어도 선거 이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 기사를 완전히 이제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언론들이 긴장해서 왜 우리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알아서 긴장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대한민국의 어떤 언론 수준이나 민도가 높아가지고요, 그 독재적인 발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치인들보다 더 훌륭하고요.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SBS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봐요. 사실 지금까지 SBS가 공정한 보도를 했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사실 불만이 많잖아요. 우리는 별로 공정한 보도를 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러한 SBS가 이 정도의 보도를 하면 이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토록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후보에게 직간접적으로 편을 들었던 SBS가 이 정도 얘기를 한 거라고 한다면, 근데 그 SBS를 지금 문재인 후보가 핍박을 하려고 하는 거라면은 우리가 나서서 국민들이 나서서 SBS를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SBS 측에서요 문재인 후보를 겨냥했던 뉴스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네. 견해를 달리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공중파인데 얼마나 신중하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보도가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과연 그거를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오히려 상당히 완화해서 보도했을 가능성까지도 있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측면에서 보면 네. 이것이 보도팀 내부적으로 사실이 아니고서는 방송하기 어렵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자신 있다, 사실이다. 이 영향을 미쳐서라도 사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면 저는 또 이런 희망에 대한 노래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언론이 살아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진실을 꼭 알려야 되겠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진실이 덮여서 선거까지 가게 된다면 언론인의 양심 때문에 터뜨린 게 아닐까라는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그렇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이제 해수부 공무원이 이제 뭐라고 나중에 말씀을 하실지도 문제지만 저는 이 기자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 기자분께서 정말 올바른 기자 정신을 가지고 네. 단순하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SBS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유 대한민국 체제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실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용기 있게 저는 국민 앞에 나서시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입니다. SBS의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네티즌은 SBS의 대선 개입이라고 항의를 했는데요. 문제의 기사를 보도한 해당 기자는 SNS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도했던 기자에게 전 정말 진심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어달라고. 그리고 해수부 직원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어달라고. 당신의 진실된 말과 용기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보수의 괴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우린 그 말이 그냥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전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진실만, 정말 진실만 용기를 내서 알려주십시오. 단장님, 이런 경우에 진실된 증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의외로 뭐 대피소와 비슷한 그런 경우 용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뭐 현장이라든 재판에서 보시면 용기를 내주시는 분들이 있죠. 당연히 있죠. 그 용기를 내 가지고 본인한테 불리한 경우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전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밝혀서 오히려 더 큰
그 영향을 일으키고 본인에게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절대 무고한 사람을 위해서 99명의 범인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억울한 한 사람은 절대 생겨서 안 됩니다. 그 누구라도. 근데 그 억울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진실이 세상을 진실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문재인 후보가 이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 세월호 가족들의 아픔을 본인 입으로 대신한다고 했다가 사실은 자신의 표를 위해서 오히려 세월호를 인양을 늦추는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가 있는지 저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법을 공부했던 학자로서 참 양심이 부끄러웠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가짜뉴스를 잡는 오리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지금 하루 종일 저희가 다룰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문재인 후보 측에서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질질 끈 게 SBS 측의 가짜뉴스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짜뉴스 잡는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가짜뉴스다 아니다. 어젯밤에 뉴스가 나오고 난 뒤에 갑자기 확 퍼지더니 오늘은 가짜뉴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동영상이 유튜브로 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일단 사건 개요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어제 8시였죠. 호부자 토론이 한창일 때 SBS에서 단독 리포트로 단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단독 리포트로 메인 톱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문재인 후보 측, 그러니까 해수부 직원이 녹취를 가지고 해수부 직원과의 그 SBS 측과의 어떤 녹취록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해수부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잠깐만요. 영상 한번 봅시다. 네. 지금 정확하게 영상을 보고 체크를 한 뒤에 다시 돌아옵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인양 고의 지형 같은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가 뒤늦게 세월호를 인양한 게 차기 권력의 눈치를 본 거란 취지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이 나와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조일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0여 명의 구성으로 다음 달부터 본격 활동에 나서는 선체조사위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늦춰왔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2015년 4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한 대략 2년 정도 걸렸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늦게 인양한 거 아니냐, 그런 국민적 의혹이 있었고요. 이런 의혹을 증폭시킬 만한 발언을 해수부 공무원이 SBS 취재진에게 했습니다. 문제가 갖다 바친 거거든요. 부처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는 거래를 후보 측에 시도했음을 암시하는 발언도 합니다. 정권 창출되기 전에 문제를 갖다 바치면서 문재인 약속을 했던 해수부 제2차가 문재인이 약속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나 고시적으로나 제2차가 만들어주고 수산도, 그다음에 해경도 지원하고 이런 거가 있어요. 이에 대해 해수부 대변인실은 세월호 인양은 기술적 문제로 늦춰졌으며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체조사위는 그러나 문제의 발언은 인양이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이 그 남아있네요. 자, 그렇죠. 네.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SBS 측에서는 지금 이 해수부 직원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한, 쉽게 말해서 이 저널리즘 용어로 치면 스모킹건입니다.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뉴스를 내보냈는데, 지금 문재인 캠프 측에서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제 캠프 관련자들부터 해서 관련 의원들이 아주 붕괴를 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건 가짜뉴스다, 조작이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자, 그동안 SBS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떤 문재인 후보 측에게 유리한 보도를 많이 내보냈죠. 네. 보수 정권이라든지 보수 의원들을 비판하는 리포트를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가만히 있었어요. 네. 그런데 문재인 후보 측에서 딱 자기들한테 뭔가 불리한 정황이 하나가 나오자마자 이걸 바로 가짜뉴스라고 우기고 있는데, 네. 자, 어떻게 교수님 생각은 이게 가짜뉴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요, 그 시간에 어제 그걸 하고 있었어요. 후보자 토론회를 가 있었어요. 어제 진짜 딱 그 시간에 MBC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갑자기 이제 뭐 이거 꼭 보세요, 도는데 그걸 못 켜봤어요. 그리고 10시가 넘고 우리가 어제 우리 후보자의 그 방송을, 그러니까 토론회를 끝내고 다 마무리를 하고 어제 제가 새벽 2시경에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기대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사태가 바뀐 거예요. SBS 거는 제가 원본을 못 봤어요. 유튜브를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그 기억 안 나세요? PC 고영태 태블릿 PC 그때 그거 진짜라면서요. 방송국에서 계속 진짜라고 하고 그 측에서는 진짜라고 하지 않았나요? 우리 측에서는 가짜라고 하니까? 뭐 좀 공방전이 있었죠. 네. 그렇죠. 공방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문제점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가 가짜라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뭐가 가짜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지금 쉽게 말해서 리포트는 이거예요. 해수부 측에서 문재인 후보 측의 어떤 해수부 측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갖다 바치는 거다. 세월호 인양이. 그러니까 해수부 직원의 증언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녹취록을 가지고 해수부 직원이 SBS 기자와 만나서 SBS 기자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세월호 인양은 이걸 문재인 후보한테 갖다 바치는 거다. 네. 뭐 그래서 해수부 제2차관을 뭐 약속을 받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걸 녹취를 그대로 해서 SBS에서 그걸 보도를 하면서 이런 정황이 있어가지고 해수부가 문재인 후보의 눈치를 보느라 뭐 인양을 좀 늦춘 게 아닌가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건데 네. 문재인 캠프 측에서 이걸 가지고 가짜뉴스라면서 난리를 치고 나니까 현재는 SBS에서 그 기사를 내린 상태입니다. 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로는 우리의 이 보도 의도는 그 문재인 후보를 어떤 뭐 비판한다거나 이게 문재인 후보 때문에 인양이 늦췄다고 한 게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해수부가 인양을 늦춘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마치 문재인 후보처럼 뉘앙스가 생겨가지고 오해가 된 거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 지금 아까 보셨겠지만 CG에는 이 문재인이라는 그 세 글자가 정확히 박혀 있고 해수부 직원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캠프에서 워낙에 지금 난리를 치니까 SBS에서는 살짝 물러난 것 같고 기사가 내리고 나서 유튜브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거 너무 큰 건이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세월호로 문재인 후보가 얼마나 이 정권 비판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보니까 정권 눈치냐 뭐 이런 얘기, 문재인 눈치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공개해라. 인터뷰했던 사람 공개해라. 그 얘기를 문캠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혹시 조사됐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한 게 없는데 뭐 문재인 캠프에서는 아주 당연히 일단 가짜뉴스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그 해수부 직원이 누구냐 밝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내부 고발자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재인 캠프 측에서는 항상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이요. 항상 지금까지 뭔가 폭로라든지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주 무슨 뭐 그렇다 카더라는 식으로 보도를 해도 그 내부 고발자니까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오던 분들께서 갑자기 그 누구냐 밝혀라 이거 가짜뉴스다라고 우기는 거는 아주 굉장히 이중적이고 편협한 반응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문재인 후보가 선거에 유리하려고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늦춘 사실이 보도가 되었다. 보도에 대해서 뭐 들어온 일이다. 이거 뭐예요? 이제 이건 국민의당 측에서 나온 겁니다. 네. 국민의당의 이제 박지원 현재 직책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상임중앙선대위원장. 정확하시네요. 상임중앙선대위원장 외웠다. 예. 그렇죠. 이제 박지원 상임중앙선대위원장께서 제가 해드릴게요. 상임중앙선대위원장. 페이스북에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세월호 탄식을 하던 문재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너무 더러운 일이다. 네. 탄식을 하면서 글을 올린 거고 이제 그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페이스북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즉각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밝혔다고 주장한 거죠.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파악을 해서요. 지금 뭐 내일이든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문재인 후보가 제가 이제 가짜뉴스 센터장으로 했지만 가짜뉴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너무나 정치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의 아들 채용 특혜 논란 640만 불 달러, 뭐 바다 이야기 등등등 국가보안법.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참여정부 시절의 어떤 적폐라든지 어떤 문제점들, 은폐한 정황들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 가짜뉴스다. 가짜뉴스다. 끝까지 잡아대는 거예요. 제가 좀 약간 소름이 끼치는데요. 세월호 부분은 박근혜 정부가 탄핵받은 결정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 가짜뉴스 좀 파헤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7년 5월 3일 유여해 신문 사설입니다. 세월호에 대한 진상을 밝혀주세요. 우리가 먼저 청구하겠습니다. 태블릿 PC 의문을 제기했을 때 두리뭉실. 거기에다가 내부 고발자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항상 보호하던 문재인 후보의 태도. 유여해 사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적반하장 용서 안 됩니다. 우리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